아버님 이제 편하게 쉬실 때가 됐죠. 재산은 우리가 잘 관리할게요. 할인이? 걱정 마세요. 곧 다 끝날 테니까. 아버지, 괜히 고집 부리지 마세요. 평생 모은 거 어차피 저희 겁니다. 오늘 밤이면 모든 게 정리돼요. 할아버지 소리 내면 우리 둘 다 죽어요. 큰아빠랑 큰엄마가 할아버지 없앨 계획이에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이 배은망덕한 것들! 내가 피땀으로 일군 제국을 너희 손에 절대 안 넘긴다! 할인아, 오늘 놈들 인생을 끝장내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오늘도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가슴 저린 사연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드라마 제작에도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이 이야기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어느 장소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매일 신선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적한 부촌 골목, 그곳에 우뚝 솟은 저택 하나가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정원은 사계절 내내 푸르렀고 수십 년 된 소나무들이 집 전체를 감싸며 마치 견고한 요새처럼 보이게 했죠. 이 웅장한 저택의 주인은 윤만호 회장, 올해 78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윤만호 회장은 젊은 시절부터 부동산의 남다른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20살 무렵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준 작은 땅 한 평에서 시작했지만 그 한 평이 지금의 거대한 부를 만들어낸 씨앗이 되었죠. 1970년대 강남 개발이 시작될 때 남들이 그깟 논밭이 뭐가 되겠냐며 코웃음 칠 때 만호는 과감하게 땅을 사들였습니다. 그때의 성견지명이 오늘날 서울 곳곳에 빌딩을 세우고 전국 각지에 수백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만든 원동력이었어요. 하지만 세월 앞에서는 누구나 무력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한때 철인처럼 보였던 회장의 몸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요즘엔 두꺼운 지팡이 없이는 걷기도 힘들었고 일주일에 2번씩은 병원을 드나들어야 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심장이 많이 약해졌다며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격한 감정이나 스트레스도 피하라고 했죠. 한때 전국을 호령하던 거물이 이제는 작은 계단도 힘겹게 오르내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회장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유일한 위안이 되는 존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12살 손녀 윤하린이었죠. 하린이는 회장의 둘째 아들 부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때 하린이는 겨우 4살이었어요. 큰 눈에 똘똘한 표정을 가진 하린이는 어린 나이에도 어른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슬픔을 일찍 겪어서인지 또래보다 훨씬 성숙했어요. 회장은 하린이만큼은 정말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평소엔 무뚝뚝하고 엄격한 모습이었지만 하린이 앞에서만큼은 자상한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하린이와 함께 넓은 정원을 거닐거나 지하 와인 저장고에서 체스를 두는 시간이 회장에겐 하루 중 가장 행복하고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복잡한 사업 걱정도 몸의 고통도 모두 잊을 수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꼭 이길 거예요. 하린이가 체스판 앞에서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말을 하나씩 배치하는 모습이 애교스러웠어요. 회장은 입가에 미소를 띠며 대답했죠. 그럼 한번 해보자꾸나. 하지만 할아버지도 만만치 않을걸. 하린이는 킬킬 웃으며 진지하게 집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기사를 먼저 움직이잖아요. 이번엔 제가 먼저 알아챘어요. 그 수는 안 통해요.
둘만의 이런 시간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지하와인 저장고는 두꺼운 벽 때문에 외부 소음이 완전히 차단되어 조용했고 은은한 조명 아래서 할아버지와 손녀가 체스를 두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회장은 할인이의 똑똑함에 늘 감탄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체스를 제법 잘 두었거든요. 할인이는 정말 똑똑하구나.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할아버지처럼 똑똑한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만든 회사를 더 크게 만들 거예요. 할인이의 당찬 대답에 회장의 마음은 따뜻해지면서도 한편으론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이 거대한 저택에는 다른 식구들도 있었어요. 회장의 장남인 윤태식과 그의 부인 박서정이었습니다. 태식은 45살로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기에 충분한 나이였지만 아쉽게도 사업수와는 영 시원찮았어요. 어릴 때부터 부족함 없이 자란 탓인지 절박함도 부족했고 판단력도 아버지에 비해 많이 떨어졌죠. 그 대신 아내 서정이 훨씬 더 야심적이고 계산적이었어요. 박서정은 40살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여성으로 시아버지 앞에서는 항상 공손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 행세를 했지만 속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서정은 시아버지의 거대한 재산에 대해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서울 시내 주요 지역의 빌딩들, 전국 각지의 땅, 그리고 은행에 예치된 현금까지 때로는 태식보다도 더 자세히 알고 있을 정도였죠. 둘 다 겉으로 보기엔 효자, 효부 같았지만 실제로는 회장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특히 회장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재산 얘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처음엔 아버지 건강 걱정이라는 명목으로 조심스럽게 건드렸지만 점점 대담해지고 있었어요. 아버지,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혹시라도 갑작스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미리 상속 문제라도 정리해 두시는 게 어떨까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박서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는 걱정스러운 며느리 같았지만 눈빛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어요. 윤태식도 옆에서 거들었죠. 맞아요, 아버지.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면 법적으로 복잡해질 수도 있거든요. 세무서에서도 미리 증여하는 게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태식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재촉의 기색이 있었어요. 서정은 더욱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할인이 같은 경우는 아직 미성년자니까 후견인 문제도 복잡하고요. 만약 법정에서 다툼이 생기면 할인이한테도 좋지 않잖아요. 우리가 미리 법적으로 정리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회장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손에 든 수저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봐온 회장이었기에 이들의 진짜 의도를 모를 리 없었죠. 그건 내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다. 너희가 걱정할 필요 없어.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지만 마음 한구석엔 깊은 불쾌함과 실망감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태식과 서정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장의 반응을 보고는 더욱 조급해진 듯 했어요. 틈만 나면 은근히 재산 이야기를 꺼내며 회장을 지속적으로 압박했죠. 마치 시한폭탄의 초침이 흘러가는 것처럼 점점 더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 내내 할인이와 지하와인 저장고에서 평화롭게 체스를 두며 보낸 회장은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또다시 같은 얘기를 들어야 했어요. 아버지, 건강도 안 좋으시고 할인이도 아직 어리니까 법적 후견인을 미리 정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변호사도 알아봤거든요. 서정의 말이 이어지자 회장은 참고 있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어요.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한다. 더 이상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식탁 위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태식은 당황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고 서정은 입술을 꽉 다물며 불만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할인이는 할아버지와 큰아버지 사이의 차가운 분위기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어른들 사이에 미묘하고 위험한 긴장감을 눈치챌 만큼 영리했거든요. 식사 후 회장은 할인이와 함께 자신만의 안식처인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는 회장이 가장 편안하게 여기는 공간이었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수천 권의 책들과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추억이 담긴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정원이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죠. 할아버지, 큰아빠가 왜 그런 말을 자꾸 하는 걸까요? 할아버지가 화나시는 것 같아서 무서워요. 할인이의 질문에 회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린 손녀에게 어른들의 추악하고 더러운 욕심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른들 일이란다. 할인이는 걱정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회장은 할인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어두운 불안감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태식과 서정의 태도가 갈수록 노골적이고 위험하게 변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서정의 차가운 눈빛에서 뭔가 섬뜩하고 위험한 기운을 느꼈어요. 그날 밤 회장은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며 깊고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은한 달빛이 정원의 오래된 소나무들을 신비롭게 비추고 있었어요. 평생 피와 땀으로 일해서 모은 소중한 재산이지만 정작 그 재산 때문에 가족들 사이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순수하고 착한 할인이만은 이런 추하고 더러운 욕심의 세계에 물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이 깊어갈 무렵 윤만호 회장은 침실에서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약을 먹었지만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창밖으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고 어둠 속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들마저 신경에 거슬렸습니다. 태식과 서정의 노골적인 태도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한편 저택의 다른 한쪽에서는 윤태식과 박서정이 침실 문을 꼭 닫고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버지 반응 봤죠?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요? 태식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서정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좋은 신호예요. 아버지가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건 우리 말이 핵심을 찔렀다는 뜻이거든요. 서정은 침대에 앉아 찬찬히 계산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나이도 78이고 심장도 안 좋으시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특히 할인이 때문에 더 복잡해질 수 있고요. 태식은 여전히 망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좀... 당신은 너무 순진해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할인이는 아직 어리니까 누군가 후견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우리가 아니라 법원에서 정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서정의 말에는 날카로운 계산이 숨어 있었어요. 사실 그녀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본 상태였습니다. 회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날 경우 상속순위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죠.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지 않으면 법정 상속이 되는데 그러면 할인이도 상속권이 있어요. 우리로서는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요. 태식은 아내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평생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였지만 정작 독립적으로 살아갈 능력은 부족했어요. 아버지의 재산 없이는 지금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일단 아버지를 더 압박해야 해요. 건강이 나쁘다는 걸 계속 강조하면서 법적 정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서정은 잠시 말을 멈추고 태식을 바라봤어요. 필요하다면 좀 더 강한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강한 방법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정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당신은 너무 걱정 많이 해요. 그냥 아버지가 우리 말을 들으시도록 확실하게 설득하자는 뜻이에요. 어떤 방법이든 써서 말이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침실 문 앞에서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할인이가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다가 큰아버지 방에서 들리는 작은 대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이었죠. 어린 나이지만 할인이는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더 조용하고 비밀스러웠거든요. 할인이는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귀를 대고 들어봤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버티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둔 게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조용히 처리할 수 있는. 서정의 말이 갑자기 끊어졌어요. 마치 누군가 듣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할인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처리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할아버지에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할인이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할인이는 결심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께 이 사실을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믿어주실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너무 어린 나이라 어른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잔 탓에 얼굴이 더욱 수척해 보였고 태식과 서정은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할인이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어젯밤에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세요. 할인이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회장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다, 할인아.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할인이는 할아버지의 표정에서 깊은 근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서정이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아버님, 어젯밤에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은데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컨디션이 계속 안 좋으시잖아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며느리 같았지만 할인이에게는 그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마치 할아버지의 건강이 나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려는 것 같았어요. 병원은 이미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다. 회장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태식이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아버지, 정밀 검사라도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혹시라도 모르잖아요. 부자 사이의 대화를 듣는 할인이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식사 후 회장이 서재로 향하자 할인이는 용기를 내어 뒤따라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할인이의 진지한 표정을 본 회장은 의자에 앉으며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니? 할인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에 큰아빠랑 큰엄마랑 하는 말을 들었어요. 회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을 들었다는 거니? 할인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젯밤에 들은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조용히 처리한다는 말, 강한 방법을 써야 한다는 말, 그리고 누군가를 아는 사람이 있다는 말까지.
회장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손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상황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단순히 재산을 노리는 것을 넘어서 자신에게 직접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할인아, 정말 확실하니? 내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잖니. 아니에요, 할아버지. 분명히 들었어요. 저도 무서워서 잠을 못 잤어요. 회장은 할인이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알겠다. 고마워, 할인아. 나한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분노, 배신감, 그리고 할인이에 대한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장은 평소처럼 할인이와 지하와인 저장고에서 체스를 두었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할인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정말로 태식과 서정이 위험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계획에 할인이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할아버지, 체스에 집중 안 하시네요. 할인이의 말에 회장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미안하다, 할인아. 할아버지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할인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할아버지 편이에요. 우리 둘이서 힘을 합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할인이의 순수한 마음이 회장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어린 손녀가 어른들의 더러운 싸움에 휘말리게 된 현실이 참담했어요. 회장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할인이만은 지켜내야겠다고. 그날 밤 늦은 시간 회장은 침실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할인이의 경고가 사실이라면 이제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평생 사업을 하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발자국 소리 같았어요. 회장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자국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고 자신의 침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회장의 침실 문 앞에서 들리던 발자국 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윤만호 회장은 침대에 누운 채로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혹시 밖에서도 들릴까봐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몇 분간의 정적이 흐른 후 발자국 소리는 다시 조용히 멀어져 갔어요.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이제 더 이상 이 집에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회장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움직임이 둔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할인이의 경고와 어젯밤의 이상한 기척을 생각하니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회장은 오래전부터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준비해둔 비밀 장소를 떠올렸어요. 지하와인 저장고 깊숙한 곳, 아무도 모르는 비밀 통로가 있었습니다. 이 저택을 매입했을 때 발견한 곳으로 일제강점기 시절 지하 벙커로 사용되었던 공간이었어요. 회장은 이곳을 개조해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비밀 금고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땅 문서들과 금괴 일부,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증거 자료들을 보관해 둔 곳이었죠. 회장은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어 할인이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니 할인이도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고 있었어요. 할인아, 일어나 있니? 회장의 조용한 목소리에 할인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일찍 깨어 계세요? 할인아, 할아버지랑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다. 조용히 따라와라. 회장의 진지한 표정을 본 할인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조용히 복도를 걸어 지하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고 집안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조용했어요. 지하 와인 저장고에 도착한 회장은 할인이의 손을 잡고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이런 곳이 있었어요? 할인이가 신기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회장은 벽면의 특정 부분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벽이 서서히 돌아가면서 숨겨진 통로가 나타났어요. 할인아, 이곳은 할아버지만 아는 비밀 장소다. 오늘부터 너도 알게 된 거야. 통로 안쪽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오래된 콘크리트 벽과 천장, 그리고 은은한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한쪽 벽면에는 커다란 금고가 있었고 다른 쪽에는 각종 중요한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뭐예요? 할인이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어요. 회장은 무릎을 굽혀 할인이와 눈높이를 맞추며 설명했습니다. 할인아,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여기 보관해 두었단다. 너희 큰아빠와 큰엄마가 노리는 것들 말이야. 회장은 금고를 열고 안에서 여러 개의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 명의로 된 모든 땅 문서들이야. 서울 시내 빌딩들, 전국 각지의 땅들, 그리고 여러 은행에 있는 예금 통장들까지. 할인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회장이 작은 USB를 꺼내 보였습니다. 내 큰아빠와 큰엄마가 그동안 몰래 한 일들의 증거야. 할아버지 모르게 돈을 빼돌린 기록, 가짜 계약서를 만든 일, 그리고 외부 사람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들까지 모두 들어있어. 할인이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큰아빠가 나쁜 일을 했다는 거예요? 회장의 마음이 아팠지만 사실을 말해야 했어요. 그래, 할인아. 내 큰아빠는 할아버지를 속이고 돈을 훔쳤어. 그리고 지금은 더 큰 나쁜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고, 어젯밤에 제가 들은 게 정말이었던 거네요. 할인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은 할인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할인아, 이제 우리 둘만이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어. 할아버지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바로 그때였습니다. 위층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지하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회장과 할인이는 긴장한 채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누가 와요? 할인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은 할인이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어요.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와인 저장고 입구에서 멈춘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곧 박서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여기로 내려온 것 같았는데. 서정이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였어요. 회장과 할인이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서정은 비밀 통로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회장은 빠르게 판단했어요. 할인아,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다른 곳으로 가야 해. 어디로 가요, 할아버지? 할인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예전에 사둔 별장이 하나 있어. 산속에 있어서 아무도 모르는 곳이야. 거기서 잠시 피해 있으면서 계획을 세우자. 회장은 서둘러 중요한 서류들과 USB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금고에서 현금도 꺼내 챙겼어요. 할인아, 이제 우리는 조용히 이 집을 나가야 해. 아무도 모르게 말이야. 할아버지, 무서워요. 할인이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회장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괜찮다, 할인아. 할아버지가 있잖니. 우리 둘이서 힘을 합치면 뭐든지 이겨낼 수 있어. 둘은 비밀 통로를 통해
저택의 뒤편으로 나갔습니다. 정원의 한쪽 끝에는 오래된 차고가 있었는데 그곳에 회장이 비상용으로 준비해둔 오래된 승용차가 있었어요. 다행히 차는 정상적으로 시동이 걸렸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상쾌했지만 둘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회장은 차를 몰며 백미러를 자주 확인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따라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할아버지, 우리 언제 집에 돌아갈 수 있어요? 할인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곧 돌아갈 수 있을 거야, 할인아. 하지만 그 전에 할아버지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 회장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태식과 서정의 불법 행위를 폭로하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인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어요. 산길을 1시간 정도 달린 후 깊은 숲속에 자리한 작은 별장이 나타났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잘 관리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할아버지, 여기도 할아버지 거예요? 그래, 아무도 모르는 할아버지만의 비밀 장소야. 이제 여기서 우리의 계획을 세워보자. 별장에 도착한 두 사람은 잠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중요한 일이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회장은 가져온 서류들을 정리하며 할인이에게 말했습니다. 할인아, 이제부터 할아버지가 너희 큰아빠와 큰엄마의 나쁜 일들을 세상에 알릴 거야. 그리고 우리는 당당하게 집으로 돌아갈 거고. 할인이는 할아버지의 굳은 결심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 저도 도와드릴게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작은 별장 안에서 할아버지와 손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아침 윤태식과 박서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서정은 시아버지를 찾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갔지만 회장의 침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침대는 잠든 흔적이 있었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안 계세요. 서정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섞여 있었어요. 태식이 서둘러 올라와 아버지 방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큰 소리로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둘은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거실, 서재, 지하 와인 저장고까지 모든 곳을 찾아봤지만 회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서정은 할인이 방도 확인해 봤어요. 할인이 역시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상해요. 아버지가 할인이와 함께 어디 가신 것 같은데. 서정의 마음에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혹시 어젯밤 자신들의 대화를 누군가 들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태식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가셨을까요? 몸도 안 좋으신데. 서정은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어요. 먼저 집안의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다행히 저택의 보안 시스템은 서정이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몇 년 전부터 시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지면서 집안 관리를 서정에게 맡겼던 것이었죠. 서정은 컴퓨터로 어젯밤과 새벽 시간대의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에는 새벽 4시경 회장과 할인이가 지하로 내려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1시간 후에는 뒷문을 통해 나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할인이와 함께 집을 나가셨어요. 새벽에 말이에요. 서정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태식은 더욱 당황했어요. 새벽에? 아버지가 왜 그런 시간에 집을 나가셨을까요? 몸도 안 좋으신데. 서정은 이미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회장이 자신들의 계획을 눈치챈 것은 아닐까? 그리고 증거를 가지고 어딘가로 피한 것은 아닐까? 일단 진정해요. 아버지가 멀리 가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몸이 안 좋으시니까요.
서정은 차분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바짝 긴장하고 있었어요. 만약 회장이 정말로 자신들의 계획을 알고 도망간 것이라면 모든 계획이 틀어질 수 있었거든요. 서정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집안의 하인들을 모두 해고했어요. 당분간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합니다. 모두들 며칠간 휴가를 가지세요. 하인들은 갑작스러운 결정에 의아해했지만 서정의 단호한 태도에 어쩔 수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다음으로 서정은 저택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했어요. 정문과 뒷문에 모두 새로운 자물쇠를 채우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만약 회장이 돌아온다면 집안에 가둬두려는 계획이었어요. 여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태식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서정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에요. 아버지가 어디 계시든 결국 집으로 돌아오실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모든 걸 준비해야 해요. 서정은 CCTV 시스템도 조작했습니다. 회장이 집을 나간 부분의 영상을 삭제하고 마치 회장이 집에서 평범하게 생활하다가 외출한 것처럼 편집했어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경찰이나 외부에서 수사를 하더라도 회장이 스스로 외출한 것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서정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미리 준비해둔 계획이 있었거든요. 만약 누군가 아버지를 찾으러 오면 아버지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가셨다고 말하면 돼요. 태식은 아내의 치밀한 계획에 놀라면서도 불안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정말로 어디 계신지 모르잖아요. 혹시 몸에 이상이 생기시면 어떻게 해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요.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상황을 통제하는 거예요. 한편 서정은 은밀히 준비해둔 또 다른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몇 달 전부터 접촉해온 사람이 있었어요. 이강민이라는 이름의 남자였는데 과거에 여러 가지 일들을 조용히 처리해주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서정은 이강민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강민 씨, 말씀드렸던 그 일 말인데요. 상황이 좀 급해졌어요. 서정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지만 결연했어요. 전화 너머로 이강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타겟이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하지만 분명히 돌아올 거예요. 그때를 노려야 할 것 같아요. 이강민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준비는 해두겠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어요. 돈은 문제 없어요. 확실하게만 해주세요. 서정은 전화를 끊고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태식은 아내의 전화 내용을 대충 짐작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았어요. 여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태식의 목소리에는 주저함이 있었어요. 아무리 재산 때문이라고 해도 친아버지에게 이런 일을 계획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서정은 태식의 어깨를 잡으며 설득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아버지가 고집이 얼마나 센지. 우리가 정당하게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할인이 때문에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고요. 서정의 말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거예요. 태식은 여전히 망설였지만 결국 아내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어요. 사실 태식에게는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능력이 부족했거든요. 평생 아버지의 재산에 의존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재산 없이는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오후 서정은 집 주변을 수차례 돌아다니며 회장과 할인이가 돌아오는지 확인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정은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혹시 회장이 경찰서나 다른 곳에 신고를 한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커졌거든요. 여보,
아버지가 정말 안 오시네요. 혹시 경찰서에 가신 건 아닐까요? 태식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서정은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가족 문제를 외부에 알리는 걸 싫어하시잖아요. 분명히 조용히 해결하려고 하실 거예요. 하지만 서정의 예상과 달리 회장은 이미 외부의 도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산속 별장에서 회장은 오랜 친구이자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그리고 태식과 서정의 불법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정이 CCTV를 조작하고 집을 봉쇄하며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하는 동안 회장은 더욱 치밀하고 확실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할인이도 할아버지를 도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서정의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혹시 자신의 계획에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닐까? 회장이 예상보다 훨씬 더 준비된 상태로 돌아오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기 시작한 서정에게는 전진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박서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윤태식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계속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이렇게 오래 안 오신 적이 없는데요. 정말 괜찮을까요? 태식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어요. 서정은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분명히 오실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화가 나셨어도 할인이 때문에라도 집으로 돌아오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서정의 마음속에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어요. 혹시 회장이 예상보다 훨씬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문 쪽에서 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정과 태식은 동시에 창문으로 달려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차 한 대가 정문 앞에 서 있었어요. 아버지가 오셨나 봐요. 태식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정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서정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이강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와요. 타겟이 도착했어요.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15분 후에 뒷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문에서는 회장과 할인이가 차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이틀간의 피로가 역력해 보였지만 회장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할인이도 할아버지 옆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둘은 정문을 열려고 했지만 새로운 자물쇠 때문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문이 안 열려요. 할인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은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럴 줄 알았다. 놈들이 이미 준비를 해둔 모양이구나. 회장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태식아, 문 열어라. 태식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려왔어요. 아버지, 어디 가셨다가 지금 오세요? 걱정 많이 했어요. 목소리는 반가워하는 것 같았지만 회장은 그 속에 숨겨진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부터 열어라. 얘기는 안에서 하자. 몇 분 후 정문이 열렸고 태식이 나와 아버지를 맞았습니다. 아버지, 몸은 괜찮으세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나가셔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태식의 연기는 나름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회장의 경험 많은 눈에는 어색함이 그대로 보였어요. 집에 들어가서 얘기하자.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할인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이틀 동안 할아버지와 함께 준비한 계획을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더 든든했지만 여전히 무서웠거든요.
거실에 들어서자 서정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아버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서정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운 며느리 같았지만 눈빛은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어요. 회장은 서정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응, 잠깐 다녀왔다. 아버님,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신데 연락도 없이 나가시면 안 되죠. 할인이까지 데리고 가시고. 서정이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회장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서정아, 너한테 할 말이 있다. 회장의 진지한 표정을 본 서정의 마음이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들켜버린 것일까?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틀 동안 많은 생각을 해봤다. 그리고 결정한 게 있어. 태식도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혹시 재산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린 것일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아버지, 어떤 결정을 내리셨는데요? 회장은 소파에 앉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재산을 어떻게 할지 정했다. 서정과 태식의 눈이 동시에 반짝였어요.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다. 회장의 말에 태식과 서정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태식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정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기부라니요? 가족도 있는데? 회장은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건 아니지. 서정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아버님, 농담이시죠? 태식이도 있고 할인이도 있는데 어떻게 모든 재산을 기부하신다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다. 이미 변호사와 상의해서 법적 절차도 준비해뒀어. 태식은 아예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평생 아버지의 재산을 당연히 물려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이런 결정을 내리시는 거예요? 회장은 태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잘못한 게 뭔지 정말 모르겠니? 태식의 얼굴이 더욱 당황스러워졌어요. 회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동안 한 일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서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역시 들켜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버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모른다고? 내 돈을 빼돌린 것도 모르고 가짜 계약서를 만든 것도 모른다는 거냐? 회장의 말에 태식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서정은 여전히 버티려고 했습니다. 아버님, 그런 일은 없었어요. 혹시 오해가 있으신 건 아닌가요? 오해라고? 회장이 가져온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들도 오해라고 할 거냐? 서류에는 서정과 태식이 몰래 처리한 부동산 거래 내역과 계좌 이체 기록들이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서정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자세한 증거가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 내가 너희보다 오래 살았다. 이런 일쯤은 충분히 예상하고 대비해뒀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뒷문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정이 미리 연락해둔 이강민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서정은 마지막 카드를 쓸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모든 게 들켜버린 상황에서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었거든요. 아버님, 죄송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어요. 서정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회장은 서정의 변화된 태도를 느꼈어요. 뭐가 바뀌었다는 거냐? 이제 아버님이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때 거실 문이 열리면서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이강민이었어요.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는데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어요. 할인아, 내 뒤로 와라. 할인이는 무서워하며 할아버지 뒤로 숨었습니다. 이강민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 저희가 하자는 대로 하시면 아무도 다치지 않습니다. 너희가 뭘 원하는 거냐?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서정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간단해요. 아버님이 모든 재산을 저희에게 넘기는 서류에 서명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조용히 끝날 거예요. 만약 거부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아버님이 안타깝게도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될 거예요. 회장은 이강민이 가방에서 주사기를 꺼내는 것을 봤습니다. 상황이 정말 위험해진 것이었어요. 하지만 회장에게는 아직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별장에서 할인이와 함께 준비한 것이 있었거든요. 할인아, 회장이 조용히 손녀를 불렀습니다. 네, 할아버지. 지금이야. 할인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머니에서 작은 기계를 꺼냈어요. 그것은 녹음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경찰에 신고도 해둔 상태였어요. 너희들 대화 다 녹음됐다. 회장의 말에 서정과 이강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이미 오고 있어. 바로 그 순간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거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강민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정을 바라봤어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경찰이 온다고 하지 않으셨는데요. 서정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하지만 회장의 표정은 오히려 여유로워 보였어요. 너희는 정말 나를 우습게 본 모양이구나. 내가 70년 넘게 살면서 이런 상황을 대비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니? 할인이는 할아버지 뒤에서 녹음기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할아버지와 함께 세운 계획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서정은 마지막으로 상황을 뒤집어 보려고 했습니다. 강민 씨, 빨리 하세요. 경찰이 오기 전에. 이강민이 주사기를 들고 회장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태식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안 돼요. 이건 너무 심해요. 태식은 아무리 재산 때문이라고 해도 아버지를 실제로 해치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았거든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서정이 남편을 향해 화를 냈지만 태식은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여보, 우리가 너무 멀리 간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이런 짓을 할 수는 없어요. 태식이 이강민 앞을 막아서자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정문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경찰입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 명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렸습니다. 회장은 할인이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할인아, 우리가 성공했구나. 할인이도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이강민은 급하게 주사기를 가방에 넣고 도망갈 준비를 했어요. 나는 이런 거 안 들었습니다. 계약 취소해요. 하지만 서정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도망가면 돈 한 푼도 못 받아요. 조금만 더. 서정은 아직도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경찰입니다. 즉시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회장은 일어나서 현관 쪽으로 향했어요. 내가 가서 문을 열겠다. 하지만 서정이 회장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버님, 잠깐만요. 우리가 얘기 좀 더 해봐요. 더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냐? 너희가 한 짓은 이미 다 드러났어.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정은 마지막 수단을 썼어요. 아버님, 할인이를 생각해서라도 이 일을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될까요? 이런 일이 알려지면 할인이한테도 좋지 않을 텐데요.
할인이를 방패로 쓰려는 서정의 말에 회장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까지도 모자라서 할인이까지 이용하려고 하는 거냐?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이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강제로 문을 열겠습니다. 경찰들이 최후 통첩을 했어요. 이강민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빠지겠습니다. 그가 뒷문으로 도망가려는 순간 뒷문에서도 경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뒷문도 포위되어 있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장이 경찰에 신고할 때 집의 모든 출입구 정보를 제공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강민은 완전히 포위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이 일 안 받았을 텐데. 그는 체념한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서정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아버님,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이런 일로 경찰까지 부를 필요는 없지 않나요? 하지만 회장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가족이라고? 가족이 이런 짓을 하나? 태식은 아예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던 것 같아요. 태식의 후회는 진심이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장은 태식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자신의 아들이었거든요. 결국 정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들이 강제로 진입한 것이었어요. 경찰입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세요.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총 6명의 경찰관이 각자 역할을 나누어 상황을 통제했어요. 신고하신 분이 윤만호 회장님이신가요? 경찰관 중 한 명이 회장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접니다. 회장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신고 내용대로 살인 협박과 재산 탈취 시도가 있었나요? 네, 모든 과정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할인이가 녹음기를 경찰관에게 건네주었어요. 할아버지랑 제가 미리 준비한 거예요. 경찰관은 할인이의 똑똑함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용감한 아이네요. 덕분에 중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겠어요. 서정은 마지막까지 저항했어요. 이건 가족 간의 사소한 다툼이에요. 과장되게 신고된 거예요. 하지만 경찰관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부인, 살인 협박과 제3자를 동원한 강요는 사소한 다툼이 아닙니다. 수갑을 채우겠습니다. 이강민도 체포되었어요. 저는 단순히 일을 받은 것뿐이에요.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경찰은 살인 협박과 공모 혐의로 그를 체포했습니다. 태식은 자진해서 손목을 내밀었어요. 저도 잘못했어요. 체포해 주세요. 박서정, 윤태식, 이강민, 당신들은 살인 협박, 재산 갈취 시도, 공갈 혐의로 체포됩니다. 경찰관의 공식적인 체포 선언이 있었어요. 서정은 끝까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님,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가족인데. 회장은 서정을 바라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가족이었다면 처음부터 이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서정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경찰들이 세 사람을 끌고 나가자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할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겼어요? 할인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회장은 할인이를 안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할인아. 우리가 이겼다. 이제 안전해졌어. 하지만 회장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승리했지만 기쁘지 않았거든요. 한 경찰관이 회장에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추가로 조사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내일 경찰서에 한번 오실 수 있으신가요? 물론입니다.
필요한 자료는 모두 준비해 두겠습니다. 회장은 이미 모든 증거를 정리해 둔 상태였어요. 그리고 할인이 양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를 고려해서 최대한 배려하겠습니다. 경찰관의 배려에 회장은 고마워했어요. 할인이가 많이 놀랐을 텐데 잘 부탁드립니다. 경찰들이 모두 나간 후 저택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서운 고요함이 아니라 평화로운 고요함이었어요. 회장과 할인이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끝났어요? 응, 이제 정말 끝났어. 할인이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 저 무서웠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계셔서 용기 낼 수 있었어요. 회장은 할인이의 용기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할인아, 내가 없었다면 할아버지도 이길 수 없었을 거야.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할인이와 함께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지 생각해 봤어요. 재산의 일부는 정말로 사회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할인이의 미래를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무엇보다 할인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일주일이 지난 후 윤만호 회장은 경찰서에서 나오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지막 조사가 끝난 것이었어요. 할인이가 옆에서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요? 그래, 할인아. 이제 법정에서 마지막 결론이 날 거야. 경찰 조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박서정과 윤태식, 그리고 이강민의 범죄 사실이 모두 드러났어요. 특히 서정이 몇 년간 회장 몰래 빼돌린 돈의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 부동산을 헐값에 처분하고 차액을 챙긴 일 회장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일 등 죄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회장님, 피해 금액만 해도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담당 경찰관이 회장에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번 살인 협박 사건까지 합치면 상당히 무거운 형을 받을 것 같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태식은 자신의 아들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회장과 할인이는 텅 빈 저택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인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태식과 서정이 있던 방들은 그대로 비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 집이 너무 조용해진 것 같아요. 할인이의 말에 회장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할인아, 할아버지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 회장은 할인이와 서재에 앉아 진지하게 말했어요. 무슨 결정이세요? 먼저 이 집을 어떻게 할지 정해야겠어. 그리고 할아버지의 재산도 정리해야 하고. 회장의 마음속에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회장은 오랜 친구이자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김석진과 만났습니다. 만호야, 정말 고생 많았구나. 할인이는 괜찮니? 응, 다행히 할인이는 생각보다 씩씩하게 잘 견뎌내고 있어. 회장은 김석진에게 자신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내 재산의 절반은 사회복지재단을 만들어서 기부하려고 해. 특히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고 싶어. 회장의 말에 김석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결정인 것 같아. 그럼 나머지 절반은? 그건 할인이를 위한 거야. 하지만 할인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신탁으로 관리하고 교육비와 생활비만 사용할 수 있게 할 거야. 김석진은 회장의 신중한 계획에 감탄했습니다. 할인이가 정말 행복할 거야. 그런데 집은 어떻게 할 생각이야? 저택의 일부는 고아원으로 개조하려고 해. 할인이와 나는 작은 공간에서 살면 충분하거든. 회장의 결정은 확고했어요.
한편 구치소에 있는 윤태식은 면회를 온 변호사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태식 씨,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검찰에서 구형한 형량이 상당히 무거워요. 태식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일주일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님, 아버지께 사과할 기회라도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태식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났어요. 글쎄요. 회장님께서 면회를 허락하실지. 변호사도 확답을 주기 어려워했습니다. 태식은 매일 후회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아내의 말에 휘둘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거든요. 박서정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어요. 변호사님, 이 모든 게 불공평해요. 시아버지가 너무 과하게 대응하신 거 아닌가요? 하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정 씨, 증거가 너무 확실해요. 녹음 파일도 있고 금전거래 내역도 다 나와 있어서 이강민은 세 사람 중 그나마 가장 솔직했어요.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이런 일에 관여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는 자신의 과거 전과 때문에 이번에도 무거운 형을 받을 것이 확실했습니다. 변호사님,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려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재판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윤만호 회장은 정장을 차려입고 법정에 출석했어요. 할인이도 함께 갔지만 어린 나이를 고려해 증인석이 아닌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워요. 괜찮다, 할인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는 거야. 법정에서 태식과 서정, 이강민을 다시 본 회장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특히 태식의 야윈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잘못은 잘못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자 법정은 숙연해졌어요. 피고인 박서정, 윤태식, 이강민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검사는 차근차근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횡령 금액의 규모, 가짜 서류 제작, 그리고 살인 협박에 이르기까지 모든 증거가 명확했어요. 특히 할인이가 녹음한 대화 내용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조용히 처리하겠다, 강한 방법을 써야 한다는 말들이 법정에서 재생되자 방청석에서도 탄식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은 그 순간을 다시 들으며 당시의 무서움을 떠올렸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들이 최후 변론을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변명의 여지가 별로 없었어요. 특히 서정의 경우 반성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아 더욱 불리했습니다. 반면 태식은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던 것 같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박서정은 횡령, 사기, 살인 협박 등의 죄로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서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피고인 윤태식은 공동정범으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태식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피고인 이강민은 협박 및 공모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회장을 태식이 불렀어요. 아버지, 태식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회장은 잠시 멈춰서서 아들을 바라봤어요. 태식아,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할인이한테도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식아, 감옥에서 깊이 반성해라. 그리고 나중에 다시 새 사람이 되어서 나와라. 네, 아버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이 수갑을 찬 채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회장은 마음이 아팠어요. 서정은 끝까지 화를 내며 끌려갔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너무 과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강민은 체념한 표정으로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법정을 나온 회장과 할인이는 서로 손을 잡고 걸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정말 끝났어요? 그래, 할인아.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차례야. 회장은 할인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했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할아버지, 우리 집에 가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봐요. 할인이의 밝은 목소리에 회장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래, 우리 둘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보자. 두 사람은 새로운 희망을 품고 집으로 향했어요. 이제 진짜 평화로운 나날들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온 저택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윤만호 회장이 약속했던 대로 저택의 절반은 고아원으로 개조되었습니다. 할인 희망의 집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곳에는 부모를 잃은 아이들 20명이 생활하고 있었어요. 회장과 할인이가 사는 공간은 저택의 한쪽 구석, 예전 서재와 연결된 아늑한 거실과 침실 2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이 작은 공간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집이었어요. 할아버지, 오늘도 아이들이 체스 가르쳐 달라고 하던데요. 할인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오후에 가서 가르쳐 줘야겠구나. 회장은 요즘 고아원 아이들에게 체스를 가르치는 것이 새로운 취미가 되었어요. 아이들은 회장을 체스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특히 7살 민수라는 아이는 체스에 놀라운 재능을 보여서 회장을 감탄하게 만들었죠. 회장이 설립한 윤만호 사회복지재단은 벌써 전국에 3곳의 고아원과 2곳의 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재단 이사장은 회장의 오랜 친구인 김석진 변호사가 맡았고, 회장은 명예이사장으로서 가끔 현장을 방문해 아이들을 만났어요. 할아버지, 재단 일로 또 출장 가세요? 응, 대구에 새로 짓는 시설을 한번 봐야 해. 할인이는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무엇보다 할아버지와 함께 겪은 시련을 통해 정신적으로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일을 하고 싶어요. 할인이가 정말 기특하구나. 하지만 우선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회장은 할인이의 교육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최고의 과외 선생님들을 모셔와 할인이를 가르쳤지만 무엇보다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고아원 아이들한테 수학을 가르쳐줘도 될까요? 물론이지. 할인이가 가르쳐주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야. 할인이는 주말마다 고아원에서 자신보다 어린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더 능숙해지면서 아이들의 인기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회장과 할인이가 정원에서 체스를 두고 있을 때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한 남자를 데리고 온 것이었어요. 회장님, 찾아뵙고 싶다는 분이 계세요. 회장이 고개를 들어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윤태식이었어요. 아버지. 태식의 목소리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6개월간의 감옥 생활이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살도 많이 빠지고 머리도 하얗게 센 모습이었어요. 태식이구나. 회장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모범수로 가석방됐어요. 앞으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태식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감옥에서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매일매일 생각했습니다.
할인이는 큰아버지를 조심스럽게 바라봤어요. 회장은 잠시 말없이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간이 길게 느껴졌어요. 태식아, 정말 마음을 고쳐 먹었니? 네, 아버지. 이제 돈이나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가족의 소중함을요. 태식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큰아빠. 할인이가 조심스럽게 태식을 불렀어요. 할인아, 큰아빠가 너한테 정말 미안해. 너무 무서웠지? 태식이 무릎을 꿇고 할인이에게 사과했습니다. 큰아빠가 정말 나쁜 짓을 했어. 용서해 줄 수 있니? 할인이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회장이 할인이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할인아, 내가 결정해라. 할아버지는 내 결정을 존중할게. 할인이는 한참을 생각한 후 입을 열었어요. 큰아빠, 다시는 그런 나쁜 일 안 하기로 약속해 주세요. 약속한다, 할인아. 큰아빠가 새 사람이 될게. 회장도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태식아, 내가 정말 변했다면 기회를 한 번 더 줄 수 있어. 하지만 조건이 있다. 네, 아버지. 어떤 조건이든 들어드리겠어요. 이 고아원에서 1년간 봉사활동을 해라. 그리고 내가 인정할 만큼 변했다는 걸 보여줘. 태식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요, 아버지? 기회를 주신다고요? 응, 하지만 마지막 기회야. 다시는 실망시키면 안 된다. 회장의 목소리는 엄했지만 따뜻함도 있었어요. 태식은 감격해서 아버지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실망시키지 않겠어요. 그날부터 태식은 고아원에서 허드렛 일을 시작했습니다. 청소, 설거지, 아이들 돌보기까지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낯설어했지만 태식의 진심 어린 노력을 보고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태식 아저씨, 오늘도 같이 놀아줘요. 한편 박서정은 아직도 감옥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면회를 온 변호사에게도 계속 억울하다고 하소연했어요. 변호사님, 이 모든 게 불공평해요. 나만 나쁜 사람 취급받고.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태식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태식을 진짜 가족처럼 따랐고 태식도 아이들을 자신의 자녀처럼 아꼈어요. 아버지, 저 정말 많이 변했죠? 어느 날 태식이 회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래, 정말 많이 변했구나. 회장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이제 내가 진짜 내 아들 같아. 태식의 눈에 감격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가겠어요. 돈보다 더 소중한 걸 찾았거든요. 그해 겨울, 회장은 할인이를 정식으로 양녀로 입적했습니다. 법적으로도 할인이가 회장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할인이에게 그런 재산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거든요. 할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어느 날 저녁 할인이가 할아버지 무릎에 기대며 말했어요. 나도 정말 행복해, 할인아. 내가 있어서 할아버지도 매일이 즐거워. 회장은 할인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온 어느 날 정원에서는 회장과 할인이 그리고 태식이 함께 체스를 두고 있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도 주변에서 구경하며 웃고 떠들었어요. 할아버지, 이번엔 제가 이길 거예요. 할인이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회장이 웃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자꾸나. 하지만 할아버지도 만만치 않을걸. 두 사람의 체스 대결을 보며 태식도 흐뭇하게 웃었어요. 이제 진짜 평화로운 가정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때 피로 물들었던 저택은 이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비록 힘든 시련을 겪었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할인이의 순수한 마음, 태식의 진정한 회개,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베푸는 따뜻한 사랑까지. 이 모든 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할아버지, 우리 내일도 체스 둬요. 할인이의 밝은 목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 내일도 모레도 계속 두자꾸나. 회장의 대답에 할인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 속에서 한때 위험했던 저택은 완전히 새로운 희망의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 어디서 시청하고 계셨나요? 지역 이름이나 어느 장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꼭 반갑게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